안녕하십니까. 조금 방금 소개받은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영규 상무입니다. 우선 여기 LNG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에 코랄씨, ENI 코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발주처 코랄씨께서 ENI 코랄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컨소시엄 파트너이신 테크닉 FMC하고 JGC에서 설계 구매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산 설비라든지 설계 구매 관련 상세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uilding LNG FSO for Offshore Projects with a Different Way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적었냐면은 삼성이 지금까지 세 척의 LNG FSO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느냐, 좀 더 잘 성공적으로 공사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한 향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LNG FSO가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첫 번째 LNG FSO 폴리드의 프로젝트 다이렉터를 역할을 했고, 지금 코랄 ENI 프로젝트에서도 삼성에서 프로젝트 다이렉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전 세계 최초로 나온 LNG FSO 폴리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서두로는 지금까지 LNG FSO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 내용에는 저희가 세척을 통해서 경험한 많은 챌린지라든지 레슨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LNG FSO 시장이 더욱 전망을 높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자료를 같이 잠깐 실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는 LNG FSO의 시장은 유사한 오일 생산의 역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생산이 어떻게 해서 육상에서 해상으로 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에너지의 수요 공급에 대한 전망, 변화의 전망, 그거에 대해서 서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구를 거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구를 거꾸로 보니까 육지가 30%밖에 안 되고 바다가 70%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온다, 바다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일 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1890년대 육지에서 오일 산업 생산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90년대 중반에는 심해로 가서 1970년대는 특히 더 심해에서 FPSO까지 생산 설비가 나오게 그런 유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 검은색은 온쇼에서 오일 생산하는 부분이 됐고, 약 3분의 1을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옵쇼에서 근해부터 심해까지 점차적으로 양이 증대됐고, 지금 현재는 옵쇼가 생산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일 생산 설비 옵쇼의 어떤 제품을 보면은 초기에는 근해에서는 픽스드 플랫폼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로는 쪽에 있는 FPSO까지 생산 설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옵쇼 생산 설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FPSO가 계속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왔는데, 이게 1977년에 한 척이었다가 지금은 한 200척 가까이 오일 생산 설비의 주력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FPSO가. 저희가 오일 수요와 공급의 변화 추세 전망을 보면은
오일과 그 석탄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제는 좀 그 하향 추세를 전망하고, 반면에 그 신재생 관련된 LNG와 LPG와 관계되는 가스 분야라든지 특히 그 신재생 리뉴얼 쪽은 전망이 밝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LNG 수요와 공급 예측을 보면은 오른쪽 밑에 빨간 게 지금 현재 LNG 생산되고 있는 포션이 되고, 그다음 노란 게 지금 그 LNG 서플라이 생산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점선이 지금 아까 서두에서 계획식에서 말씀하신 카타르 쪽에 전망치 되고, 끊게 표현된 부분이 전체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LNG의 전망은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LNG FSO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오일 생산하면은 그 심해 옵쇼의 FSO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표가 되는데, 과연 그 LNG 생산은 옵쇼로 가게 되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거냐? 온쇼 플래트냐? 아니면은 오일 FSO처럼 LNG FSO가 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거 될 거냐? 이런 우리가 퀘스천을 지금 이쯤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옵쇼 LNG 생산 설비의 솔루션이냐? 뭐 솔루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 되겠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보면은 코스트와 그 친환경적인 관점이 있는데, 코스트는 이 생산 설비뿐만이 아니고 랜드, 모빌리티, 디커미셔닝 이런 부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생산 설비의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옵쇼 LNG 생산의 그 솔루션이 될 거라 보는데, 이 퍼실리티 쪽에 경쟁력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도 옵쇼에도 VU식 LNG FSO가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두 올 주자들이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FLNG가 탄생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쉘에서 플루드를 거대 공룡과 같은 세계 최초고 최대인 FLNG를 탄생을 시켰고, 그 이후에 페트로나스에서 두 척의 그 FLNG를 발주했고, 지금 현재 ENI에서 코랄 프로젝트 네 번째 발주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이 세척을 했는데 플루드 FLNG2 코랄 프로젝트 3개 했는데, 앞에서도 동영상을 봤지만 저희가 세척 프로젝트의 동영상을 동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지금 코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앞에 사진 동영상하고 유사한데, 내년 말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오늘 저희들이 그 세척 공사를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했던 부분, 레슨런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FLN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시장의 경쟁력이겠죠. 그래서 경쟁력 하면은 당연하게 비용과 납기인데, 비용과 납기에 FLNG는 시장에 첫 진입했기 때문에 노벨티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사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코노미컬 웨이 관점에서 볼 때는 플루토가 상당히 좀 실망을 가져줬지만은 저희들이 두 번째 공사, 세 번째 지금 코랄 공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시장에서 많은 경쟁력인 측면에서는 위상이 많이 높게 올라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에 어떤 미래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수행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키 팩터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설계 단계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디자인 머티리티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 구매 단계에서는 장비 자재에 적기 있고, 그다음에 그 장비 자재의 품질 문제, 퀄리티 문제, 그다음에 생산에서는 선행 의장률, 그다음에 헐은 진수할 때 완성도, 탑사이드는 모듈 탑재할 때 또 완성도, 그다음에 LNG FSO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크라이제닉 인슐레이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가 키 팩터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전 디스플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이런 부분이 전체 키 팩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키 팩터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설계 디자인 머티리티인데, 특히 LNG FSO의 디자인 머티리티를 저희가 다른 표현을 보면은 어찌 보면 도면 변경 변경 수로도 대변할 수 있는데, 요거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특히 LNG FSO는 첫 번째는 테크니컬 노벨티, LNG 옵쇼어 리콰이먼트도 처음 적용되고 콜드 인슐레이션에도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테크니컬 노벨티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벤다도 특히 노벨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LNG FSO의 어떤 제품을 처음 제작하다 보니까 그 벤다에서의 어떤 노벨티가 결국은 전체 FLNG의 디자인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특히 또 초대형 사이즈다 보니까 이런 거대 사이즈로 인한 어떤 디자인 머티리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 FSO 제측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펠타워보다 훨씬 크고, 기존의 오일 생산 설비인 FSO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머티리티에서 키 네이블러를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디파인하면, 첫 번째가 벤더 데이터고, 두 번째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컨스트럭티빌리티 인풋, 세 번째가 설계 건전성을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건전성 스페셜 점검 과정,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개정률이 한 6.5%였는데 지금 코랄 프로젝트는 1.5%로 상당히 많이 좋아진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가 벤더 데이터인데, 벤더 데이터 하면은 90% 모델 리뷰 시에 승인된 벤더 데이터의 접수율이 되겠습니다. 벤더 데이터 접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벨티와 구매 사이클링 쪽인 사이클 쪽인데, 노벨티도 많이 개선이 됐고 공사를 계속 진행을 통해서, 그리고 구매 사이클도 RFQ부터 PO까지 적기에 발주나가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는 50%의 벤더 데이터 접수밖에 안 됐는데, 코랄 공사 같은 경우는 88%까지 개선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컨스트럭티빌리티 인풋인데, 첫 번째 플루토 공사는 이전에 경험 있는 유사한 공사가 없었고 또 노벨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2호선, 코랄 3호선을 통해서 레슨런들을 반영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에 모델링 보시는 것처럼 인슐레이션 박스 모델링 할 때 기존에는 인슐레이션 박스를 모델링에 사전 반영을 못해서 많은 디자인상의 크래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랄 프로젝트는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크래시 프리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자인 헬스 체크인데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모델링입니다. 30%, 60%, 90% 모델링인데 각각의 모델링 단계에서 프로젝트 키 퍼스널 외에 제3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피어 리뷰, 콜다이 리뷰, 딥다이브 리뷰를 통해서 디자인 모티비티를 많이 높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한 키 팩터 중 하나가 구매인데 구매 중에서도 첫 번째는 적기 입고가 되겠습니다. 장비 적기 입고율을 보면은 플루드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됐지만은 코랄 같은 경우는 99%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오가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사에 레슨 언더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의 두 번째 요소가 각 벤더들의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는 사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퀄리티 체크를 벤더 제작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FAT 동안에 발견해서 그런 번지를 사전 조치하는 거, 왼쪽 그래프처럼 벤더 샵에서 FAT 동안에 번지를 많이 발견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실제로 생산 이후에 MC 단계에서는 번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품질이 많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팩터가 생산인데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선행 의장률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그래프처럼 블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배관 스포트 전개장 스포트인 선행 의장률을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주요 요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프처럼 샵 드로잉의 적기 출퇴율, 그 다음에 자재의 적기 입고율, 이게 중요한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1호선 같은 경우에 프로듀 같은 경우는 선행 의장률이 19%밖에 안 됐지만은 코랄 같은 경우는 76%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두 번째 중요한 키 팩터는 진수 시의 헐 완성도입니다. 그래프처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호선은 보시면은 작업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는 코랄 프로젝트는 거의 작업이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키팩터가 생산의 키팩터는 모듈 탑재 시의 완성도인데 월별로 저희들이 진화되는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첫 번째 10월 달에 2019년 10월 달에는 그라운드에 블럭을 세팅한 모습이고 그 다음 11월 달은 1차 P 블럭과 블럭 간에 조인트를 하는 과정, 12월 달에는 그 위에 다시 블럭을 올리는 3차 P 과정, 마지막에 1개월 후에는 모듈이 거의 완성된 모습, 3개월 만에 블럭을 세팅부터 모듈이 거의 완성되는 아주 진화되는 3개월 만에 진화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탑재 시의 완성도인데 그 중에 하나 KPI가 배관 복구율이 되겠습니다. 배관 복구율이 플루드 같은 경우는 15%인데 탑재 시에 코랄 같은 경우는 83%로 거의 작업이 완성된 상태에서 탑재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키팩터 중 하나가 LNG FS에 적용되는 크라이제닉 인슐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장비를 모듈에 탑재한 이후에 인슐레이션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의장 작업과 인슐레이션이 병행이 돼서 혼재업도 많이 발생하고 작업 기간도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보온재를 셀룰러 가스나 PIR을 썼는데 저희들이 코랄에는 에로젤이라는 자재를 디벨롭해서 장비에 사전에 보온을 하고 이렉션 해도 보온재가 변형이 안 생기는 에로젤을 적용해서 전체 공기도 많이 단축했고 인슐레이션 기간이 8개월에서 2개월 단축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혼재 작업, 심업수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제작 기간의 단축인데 밑에 그래프는 스틸 커팅부터 셀 외까지 초기는 55개월, 지금 코랄 공사는 내년 말까지 하면 약 한 36개월로 전망이 됩니다. 낙기 기간도 많이 단축을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키팩터가 전공정에 적용되는 안전인데 왼쪽 차트는 제임스 리전이라는 교수분이 휴메네라 시어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는 X축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생산성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회사가 재앙이 온다는 거고, 왼쪽 Y축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즉 생산성을 무시하고 안전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회사가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둘을 밸런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회사도 지금 그런 밸런싱을 하고 안전 쪽에 좀 더 치중하면서 밸런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사 같은 경우는 안전이 격려의 제1원칙이라는 모토하에 컬처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 세이프티 캠페인적인 측면, 그리고 모든 그 움직이는 그 크레인 장비에도 충돌 방지 장치도 다 설치했고, KSS도 저희들이 2014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서 2017년부터 전 야대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코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케어 앤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왼쪽에는 작업자들과 안전 대화를 하고 인터벤션을 해서 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그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가 케어하는 모습, 그런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많은 그 레슨과 어떤 많이 개선이 됐는데, 과연 이 LNG FSO가 미래에도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 되겠죠. 경쟁력을 얘기 앞서서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LNG의 수요는 계속 증가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에 따라서 LNG FSO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느냐, 그래프처럼 저희가 세척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같은 트렌드로 좋아지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향후 LNG FSO가 또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면은 큰 알파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각형 모습처럼 경쟁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 설계, 아까 말씀드린 구매, 생산에 각각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빅 알파 같은, 저는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제품마다 지금 그 지역별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위치한 그 인근에는 시필링 앤 옵쇼 클러스터군을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쟁력을 지금 올렸지만은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사, 서플라이들의 레벨업, 그리고 서플라이와 당사가의 어떤 릴레이션십, 로지스틱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빅알파,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LNG FSO도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향후에 같이 파트너사들하고 추가적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LNG FSO가 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한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리아 심야들은 그런 이런 팬데믹 현상에도 야드 오퍼레이션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을 잘 매니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실제적으로 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